지난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지방을 지나는 지진은 아와지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두 차례의 미진 후 진도 6의 강진이 인근 고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상하로 진동하는 직하형 지진으로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참사를 빚었습니다. 고베 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2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대형 빌딩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 중심도로가 한때 차단됐습니다. 고베시를 가로지르는 한신 고속도로도 500m가량이 옆으로 무너져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의 붕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사카와 연결되는 신칸센 철도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열차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고베 시내에 위치한 이쿠다 신사도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네네네. 이 모든 사태는 지진 발생 후 불과 15초 내에 일어났습니다. 시내 곳곳 아스팔트는 심하게 균열이 갔고 해안 쪽에 위치한 한 석유 공장의 가스 탱크에서는 균열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최대의 컨테이너 항인 고베항은 대파됐습니다. 최초 지진 후 480여 회의 여진이 진원지에서 고베시로 이어지는 단층을 따라 계속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 발생한 불은 북서풍을 타고 급속히 번졌습니다. 곳곳의 붕괴 사고와 소화전의 파괴로 진화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진 직후 발생한 불은 지진 발생 다음 날에야 자연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수그러들자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고베시 인근 한 지역에서는 쉬운 7시간 만에 10살 남자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서른 32명이 한꺼번에 생매장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앨범과 노트가 나왔습니다. 부인과 딸 등 일가족이 차례로 구조된 경우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옵니다. 母商売してたもんでね、いつも現金とかこの小銭をねたくさん置いてた私知ってるんです。それで、まだ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その辺は焼けてました。全然焼けてません。なんですよ。渦持った状態でね、おじい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がいたので、おじいちゃんはね、助かったんですけど、おばあちゃんのね、声を確認しながらね、よう助けなかったのに、もうそこまで火が来てしまったんで、そういうなるまで、あっという間に、もうバリバリバリバリっていう感じ、もう、だから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おばあちゃんごめん言って助ける人がね、謝りながら。구조 요원들조차 향불을 피우고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 건물 더미에 갇힌 가족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조된 묘비가 눈길을 끕니다. 가족들과 흩어져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자기 집터 주변에 메모를 남깁니다. 이것이 전후 최대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22일 현재 사망 4,900여 명, 실종 200여 명, 부상 2만 5천여 명, 건물 9천여 채에 이릅니다. 피해액이 8조엔에서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대지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이래 두 번째 대규모 참사입니다. 이런 끔찍한 영상을 전에도 접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뉴스에서 간략간략하게 가서 이렇게 풀 영상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강지원 씨는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그런 생각이 있군요. 일단은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요.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이외의 것들, 뭐 화재나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죽고 부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 지진이 났을 때도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함이 전체적입니다. 우리 최선. 네, 저 어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비교적 지진 피해를 입더라도 좀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저기도 저렇게나 많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지방 도시에서 일어났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희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네,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다 뺏겨버렸어. 네. 그럼 다 반복 리피트해야 되지. 일단은 저는 뭐 물론 앞뒤에서 생각했던 부분도 당연히 들긴 하지만 저 안에 갇혀 있는 게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미리 그 사전에 왜 웃으시는 거죠, 지원 씨? 사전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고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 정도만큼의 피해는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박태웅 씨. 저는 제가 학교에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지진 같은 얘기를 요즘 최근에 많이 했었었는데 건물은 제가 알기로 한 95년도부터 법이 제정이 돼갖고 이제 지진 내진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닌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보수를 전부 다는 할 수는 없고 다른 부분도 뭐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헬멧 같이 학교에서 쓸 수 있게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준비를 다 더 빨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거는 지금 우리한테 저희 뉴스예요. 네. 그렇죠. 뉴스죠. 지금 여러분 속에 막 가슴에 통탄을 하고 온갖 극한 슬픔에 젖어 있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예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미치죠. 저 사람들은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고통에 지금 있는 거예요. 뉴스는 나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만약에 저런 지진에서 내 가족이 한 명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한테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왜 저런 재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내가 언제 저 불행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저런 불행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평생 살면서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고통과 불행.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본 사진이요. 그 수원 화담터 연화장.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16살 먹은 남자애가 12살 먹은 자기 여동생과 함께 부모의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덮친 졸음 버스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어린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생활을 할 거며 어떻게 먹고 살 거며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쟤들한테 저런 불행이 겹쳤지? 아니 왜 그 어린애들한테 그런 불행이 겹치느냐고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서도 그 마지막 대화 다 나오잖아요. 엄마 지하철에 불이 났어. 영아야 정신 차려. 엄마 더 이상 숨을 못 쉬겠어. 이 엄마 얼굴 좀 떠올려봐. 엄마 더 이상 통화 못 하겠어. 영아. 그 외치는 그 불행한 소리는요. 그리고 그 딸은 죽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딸이 그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그런 지하철 화재 사건을 죽는 약 190명이 죽었잖아요. 그 화재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지진 지금까지 편안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왜 몰랐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일본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갖다 연구하게 하지를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우리한테 언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숨겨진 이런 히든 스토리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뭐 MC를 하든 뭐하든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이런 것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부지에 과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갈라진 단층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진은 한 번 발생한 곳에 대부분 일어나요.
이 지구가 안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판의 경계면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 1호기를 건설하려고 역사책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삼국사기, 조선실록, 중이련이 쓴 삼국유사 뭐 이런 걸 다 뒤져봤더니 놀랍게도 지진 기록이 2000회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해공왕 15년 서기 779년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100여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이 어때요? 별볼일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옛날 집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옛날 집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손 뻗으면 처마 손날 정도예요. 그냥 나무로 얽어놓고 위에다 집 얹고 잘 사는 집이나 기와집지 옛날 초가집 뭐 무너져 봐야 뭐 그렇게 사람 죽을 일도 별로 없어요. 옛날 집은. 그런데도 100여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1454년에는 남원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됐어. 지금은 몇 명 금방 파괴되지만 그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많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런 지진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서는 아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도 가슴이 놀래잖아요. 더 많은 피해들. 근데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정도의 지진이 서울에 이 고배가 7.2였어요. 7.2였는데 서울에서 7.2가 발생하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진 참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참사예요. IT에서 지진이 와서 몇 명이 죽었어요? IT에서 28만 명인가 몇 명이 죽었어요. 30만 정도. 못 사는 나라는 네네. 그 정도 참사랍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좀 먹고 사는데 저는 문제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감사드린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는다는 거.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루에 지금 추수감사절기로 계속 사과를 매일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서 먹고 뭐 배고파서 뭐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막 이랬거든. 무슨 얘기하다 좀 일이 빠졌죠. IT 말씀하셨습니다. 네, IT. 근데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지질이 못 살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T 이상으로 건물이 사실 형편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에도 보면은 콘크리트로 안 하고 조적 벽돌집이 많아요. 그거는 내가 원래 제가 대전이 출신인데 대전에서 서울에 이사 와서 처음 산 집이 벽돌을 이렇게 쌓는 집이에요. 이런 건 웬만한 지진 오면요 가차없이 다 무너져요. 우리 집에 기둥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아마 지금은 그거 다 헐고 새로 샀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건물도 아직도 많이 많고 우리나라에 지금 약 75% 정도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참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없어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네. 그래서 새로 짓는 집은 아주 가혹하게 조건을 내긴 설계를 하도록. 지금 포항 지진 나고서 2층 이상 3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지금 내진 설계를 하도록 올해 이제 작년 정주는 그 전이었었고 그렇게까지 강화가 됐지만요. 미국이나 일본은 집 한 채를 줘도 내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나를 보호해줘.
근데 우리는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해요. 이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인들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고, 그럼 또 일종의 언론 쪽에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좀 해서 알렸으면 좋겠다.